네, 안녕하십니까. 헬로메나의 설과입니다. 오늘도, 지난, 2, 3일간의, 중동의 중요한 소식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실 테고요. 조금, 지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5차 회동을 했는데요. 역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분위기 좋다.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역시 양측 간에, 큰, 의견차는 아직 좁히지 못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내 문제, 이렇게 몇 가지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란 문제요. 저희 헬로메나가 계속해서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중요하다 보니까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란 핵 협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전히, 협상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3시간 정도 잘 끝났고요. 결렬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렬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협상을 끌고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란도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 회동이 6번째 회동이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말이나 아니면 다다음 주 주말이 되겠죠. 거의 주말마다 지금 주말 회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내용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여전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협상 내용이 뭔지. 그러나 협상 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발언들이 계속, 수위 높은 발언들이 계속 나왔다고 제가, 저희 이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죠? 이란은 일단 우리는 핵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이 만약 그것을 이 협상의 조건으로 본다면 협상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스티븐 위트코프 특사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바꾸긴 했지만 마지막에 한 말은 역시 이란은 핵농축을 할 수 없다. 3.67%도 안 된다.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5차 회동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이 판을 깨지는 않았고, 그러나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 협상이 아주 복잡하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협상 후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 측도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차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둘러싸고 의견차가 있는지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저희 영상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핵농축 권한. 핵농축을, 이란 내에서 핵농축을 미국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고, 이란은, 핵농축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의견차는 이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협상이 끝난 다음에 나온 보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만이 아주 창의적인 중재안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즉 양측 이란과 미국 간의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아마도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랍 국가들 간에 사우디와 UAE와 함께하는 어떤 컨소시엄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측을 결국
이란에서 농축을 하되 사우디 감시관, 그 다음에 UAE에서도 이란의 핵농축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을 보내서 그 다음에 IAEA 감시단, 뭐 3중의 어떤 감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란이 너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란이 즉 그 우라늄 농축을 갑자기 속도를 올린다거나 3.67% 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시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한 것을 UAE와 사우디에게 같이 전달 아니면 뭐 판매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세 국가 동시에 그러면 우라늄 농축을 관리를 하자. 그러나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오만이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 그 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또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 미국이 한발 양보해서 3.67% 이상 뭐 한 20% 정도라도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도록 하되 UAE와 사우디와 IAEA 그리고 미국 필요하면 또 미국도 한 4자가 동시에 이란의 핵원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허용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결정권이 달려 있는 것이죠. 자, 현 상황은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또 이상한 보도를 했었어요. 5차 회동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역시 핵농축을 둘러싸고 걸림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이미 농축된 우라늄 즉 그 3.67%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 전부를 이란 내로 반출해야 된다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일본은 반출할 수 있으나 일본은 우리가 핵원자력을 돌리는 데 필요하니까 그 연료로 쓰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지금 의견차고요. 세 번째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역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어떤 소스를 가지고 지금 이 보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란 관련해서는 역시 아주 포괄적인 협상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 그 다음에 너무나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interim agreement, 그 다음에 임시 합의. 그러니까 임시 잠정적으로 어떤 중간 정도의 합의를 하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 결국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에 가는 방법. 요 지금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모든 거를 이란에 있는 농축된 우라늄을 다 반출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기보다는 일단 이란의 제재부터 해제를 하고 이란이 더 이상 농축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원심 분리기를 돌리지 않는 수준, 이 수준까지 일단 여기서 출발하자. 여기 아마 임시잠정협정으로 하고 일종의 프리즈를 하는 거죠. 중단하는 거죠. 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추가적인 협상을 해서 원래 미국이 원하던 최종 목적지까지 그리고 이란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협상을 해서 가는 방향.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완전한 최종 합의가 아니라 임시 합의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미국이나 여러 몇 가지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죠. 이번에 스티븐 위트코프가 5차 이동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과 그 다음에 특사를 론 덜머라는 특사를 아마 로마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영향을 좀 미쳐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란에 대한 중요한 정보 입수 정보를 미국 측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된다. 미국의 동의가 없이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미국의 어떤 정보 자산, 그 다음에 어떤 통신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란 핵시설 공격이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역시 약간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찾고 있고, 계속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필요한, 군사적 수단, 아니면 뭐, 군사적 공격,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얘기를 좀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중동 순방 때, 아흐마드 시아라를 만나서 제재 해제를 약속했고요. 실제로, 몇 가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해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흐마드 시아라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이죠.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뭐, 테러 조직을, 시리아 내에서, 퇴치시켜라. 아니면, 출국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PFLP라는 팔레스타인 조직,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죠.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조직들에 대해서, 출국이나 아니면 검거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텝 바이 스텝 행동 대 행동, 즉 아흐마드 시아라가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하나씩 들어줄 때마다 거기에 대응해서 또 추가적인 제재 해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요구했죠. 뭐 이스라엘과 관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이시스도 퇴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시스 가족들과 아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수용소를 직접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시리아 내에 있는 다른 종파나 인종들에 대해서 학살 행위를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흐마드 시아라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시리아의, 재건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팔레스타인 조직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신호로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바논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 뭐 레바논에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레바논에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이제 어떤 휴전이 합의가 됐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에 어떤 테러 움직임 아니면 이스라엘 공격의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레바논에서 나온 얘기는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에 대해서 레바논 군이 무장 해제를 지금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최근에 또 레바논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 피에로, 즉 파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레바논 정부가 아마 공조를 해서 레바논 내에 있는 한 28만 명, 한 뭐 30만 명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난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무장 조직이 있을 텐데 그 무장 조직에 대한 어떤 무장 해제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레바논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게 만약에 잘 되면 헤즈볼라의 무장화도 지금 레바논이 사실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고 또 미셸 아운이지 아니죠. 조셉 아운이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결국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헤즈볼라가 많이 약해졌지만 헤즈볼라는 조직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비무장화시키는 것은 갈 길이 상당히 멀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팔레스타인 조직에 대한 무장 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또 탄력을 받아서 헤즈볼라 조직에 대한 어떤 비무장화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만약 이것이 잘 되면 레바논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내 정치는요, 너무나 복잡하고요. 가자 지구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문제죠. 상당히 문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격노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격노했고요. 결국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나타냐후 총리 스스로 가자지구 전쟁을 좀 끝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요한 시간을 다 줬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중동 순방에서 조금 물을 마셨지만 그 정도는 별것 아니었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때는 무기 공급도 일시 중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수단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자지구가 전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고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압박 때문에 저 가자 주민에 대한 구호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자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매일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다 한다면 아마 상당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EU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작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불만을 표시한다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경제 교류 즉 FTA를 맺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 경제인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럽에 수출하는 물품들이 이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업체들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또 타격을 입는 산업 군은요 하이테크나 첨단 산업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의 벤처 캐피탈을 받아서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유럽과 이스라엘 간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벤처 캐피탈 자금이 이 이스라엘 업체, 즉 벤처 기업들, 신생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끊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이후의 움직임에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80%, 70% 정도 미국에서 무기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또 중요한 부품들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무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이죠. 영국에서 중요한 부품들을 만약에 공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아직 무기 제재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경제 관계를 재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멈출 생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라말라, 제닌에 들어갔던 유럽 외교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총을 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사과를 했고요. 이유는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루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 사격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외교관을 대해서 사격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루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 사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총격에 따른 어떤 피해자, 인명 피해는 없기 때문에, 상황은 종료됐으나 상당히 이제 불쾌하죠. 그것도 이제 시점이 영국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사건이 이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노하는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또 난리죠. 나타냐후 총리가 참모총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신베트, 즉, 대내 정보부죠. 샤박이라 그러죠. 신베트 대내 정보부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려면 사실 참모총장한테 물어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또 최근에 이전, 신베트 국장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 자른 거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에서 이거는, 자르면 안 된다. 불법이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새로, 신베트, 조직局국장을 임명할 때는 이 검찰총장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거기에 지금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또 그것은 이미 검찰총장은 이전에 이제 신베트 국장을 자르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 다음에 나타냐후 총리가 새로 임명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상대로 어찌 보면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본인의 로시 멤샬라, 즉 총리실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 주체인 부서의 수장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다, 이익 충돌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 조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총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까타르라는 국가에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았고, 또 까타르가 운영하는 PR, 즉 홍보 조직 회사에게 이제 돈을 받은 금품 수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신베트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신베트 국장을 자르고 새로운 좀 신베트 국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히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법 집행, 즉, 이스라엘 내의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조언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임명하는, 이게 이제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이미지, 대외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법치국가, 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 행정부가 모든 것을 무시하는, 특히 이제 총리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알아서 다 결정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헬로우의 날을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리무중이고요. 계속해서 좋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좀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을 해동을 했는데 어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뭐 안 좋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직도 큰 양측 간의 의견차를 줄여야 하는 큰 문제들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라늄 농축이나 아니면 뭐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2-3차례 더 해야 된다 그러고 2-4차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뭐 디테일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최소 여름 아니면 가을까지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지금 타임 테이블이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자지구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협상 뭐 인질 협상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조치, 단호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흐지부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전해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께 언제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집중 취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